안녕하세요. 마켓11에서 매일 우리 키움증권 고객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양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시장이 잠시 전에 중국 PMI 나왔는데요. 생각보다는 좋게 나왔어요. 네네. 주가는 좀 반등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느낌으로 오고 이렇게 딱 와닿질 않는데요. 이 부분 얘기 좀 해보죠. 어떻게 봐요? 일단 뭐 어제 그 미국 시장 조정의 이유가 중국 지표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PMI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죠. HSBC PMI가 50.5 예상치를 이제 소폭 상회해서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러우지의 그 중국 재무 장관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재무부장인데, 우리로 치면 이제 장관입니다. 재무장관이 중국이 경제 지표 하나 때문에 경제 정책을 급격하게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실 새로운 코멘트는 아닙니다. 원래 이제 계속해서 해왔던 코멘트인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조정 받을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발언 하나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지표는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됐죠. 이미 중국의 전력 사용량 지금 둔화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8월달 은행 대출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인민은행에서 유동성 공급 500억 위안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울 거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의 기조 자체가 점적 관수, 스프레이로 물 뿌리기 기조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어떤 그 부양책에 대한 쪽은 없을 거다. 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뭐 PMI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중국 경기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오늘 약간 조정 보였던 건 이제 주택 지표가 되겠는데요. 기존 주택 매매가 그 건수로 505만 건이 잡혔는데요. 네. 당초 예상이 520만 건이었거든요. 그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나왔고요. 이게 보면 6개월인가 그만에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감소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약간 발목을 잡은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분위기가 썩 아니다는 건 아닌 거라고 좀 미국의 분위기를 일단 그렇게 전해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종목별로 보면 나스닥에 속해 있는 많이 이제 흔히 얘기해서 모멘텀 주식들이 많이 조정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땐 분위기는 약간 쌓을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미국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냐? 저는 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시장에서의 분위기 자체는 애플이 많이 큰 웬만한 알만한 주식에서 애플만이 좀 강보합 이상에서 마감된 거 있는데요. 역시 애플은 애플다움을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은요. 이 부분도 저희 이 키움증권 고객 통해서 많이 여러 번 진행됐던 겁니다. 거의 2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첫 주말에 말이죠. 아이폰 6 계열일 첫 판매에 1000만 대가 팔릴 거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1000만 대요. 우리나라는 이거죠. 갤럭시 노트 4인가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규모가 다르지만 SK에서 준비된 물량 10,000대 팔렸다. 이거 갖고 매진이라는 얘기 하는데요. 그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썰렁한 얘기일 뿐이고요. 1000만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물론 예약 주문이 한 400만 대 있었는데 하여튼 1000만 대가 글로벌리 판매됐는데요. 그것까지 주목하면 더 이상 저희 방송이 아니죠. 네, 그것까지 보면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팀쿡의 한 말이 뭐냐면요. 공급만 더 원활했으면 더 깜짝 놀랄 만큼 팔릴 수 있었다. 네, 그만큼 지금 공급이 못 따라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왕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일단 애플에 대한 그런 최근에 오늘 현재 미국의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일단은 크게 봐서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금 전부 다 좀 약한 모습을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저는 아침에 딱 느낌이 안 좋았어요. 네. 자기는 왜 안 좋아하시죠? 저요? 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사조 시프트가 올라가는 거 아침에 거의 뭐 상한가 근처 상한가 갔었나 근처 갔거든요. 사조 시프트 오늘 봤어요 아침에? 사조 시프트요? 네. 아침에 봤죠. 네. 예, 아침에 한전부지 때문에 상한가로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도 아니고 고등어가 안 팔리니까 김으로 올리더만은 끝내는 한전부지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운빨이 있어야 되는구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떠나서 뭐 그것까지 좋다 이거죠. 그렇게 운빨로 올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시장의 퀄리티 시장이 좀 훅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네. 물론 제가 특정 증권사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 증권사 자료를 썼어요. 네네. 자산가치를 썼는데요. 자산가치를 썼는데 제가 또 막 찾아봤어요. 사조 시프트 삼성도 빌딩을 봤더니 이게 아니라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속았나 해봤더니 사조 빌딩이야 이름이요. 네. 콤파스 아세요? 콤파스? 동그란 거 돌리는 거 있죠? 네네. 지금 삼성 그 한전 부지 있죠? 그거 갖고 여러분들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면요. 동그란 거 확 들으세요. 500m 1km를 그리세요. 네네.
이게 무슨 그 도보로 무슨 뭐 100m 1분 전체적으로 360m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시장은 상당히 시장이 아주 그냥 로클래스를 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500m 돌려서 엄청나게 그런 회사도 엄청 많을 거요. 500m 앞에는요. 쉽게 얘기해서 올리브영도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 먹지 않은 회사도 많을 거고요. 먹지 않은 거요. 치킨집도 많을 것이고요. 그죠? 빌딩 가꾼 데 많을 것이고요. 그 근처에 은행 지점 있는 데도 있고, 그 근처에 은행도 있고, 건물 가진 데가 얼마나 많겠어? 500m를 돌리면요. 네, 요건데, 요 빌딩인데? 아주 보여주세요. 네, 우리 캐피탈 있는 빌딩인데. 네, 아주 화면 잡아주세요. 요거네요, 요거. 네, 그게 하여튼 사저 빌딩. 네, 사저 빌딩인데, 이것 때문에 상한가 들어간다는 거,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떠나서, 그거를 증권사에서 포인트를 잡아갖고 이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미안한 얘기지만 제 성향이 안 맞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퀄리티가 훅 떨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시장 이런 와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후반이라고 그렇지만 중국의 어떤 도도한 흐름의 변화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은 뭐 여전히 살아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이런 거. 코스맥스가 이 와중에도 신고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신고가 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이제 이 화장품 업종이 이제 주도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에서 지금 뭐 사조 같은 그 내용의 보고서 그리고 이제 그 증거금 100%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오늘 또 나온 보고서인데 보게 되면 이제 중국 그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자기가 커버리지가 하고 있는 스몰캡에서 중국 시나리오를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갖다 붙이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은 단발성으로 올라가다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그냥 땡큐 이러고서 매도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요 하고서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련 주식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100% 대부분들이 100%가 많더라고요. 말하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데 100%짜리는 아닌데요. 네. 40%짜리니까 말해도 되죠. 예. 예. 이거 저희 방송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누가? 뭐야 이거? 이거 잘 안 보이네. 눈이 제가 좀 나빠졌어요. 네네. MC넥스 알아요? MC넥스요? 네. 네. MC넥스. 오늘 위에 엄청난 윗골이 MC넥스가 윗골이 달았네요. 네. 장대 음봉 맞았네요. 네. 오늘 왜 11%에서 출발했네요? MC넥스가 말이에요. 네네. 이미 몇몇 스마트폰 회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목을 보니까 네. 훅 낚였어요, 제가. 네네. 짜증나서 하는 얘기. 물론 MC넥스 제가 네. 하나도 모르니까요. 네. 예, 혹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도 모르는데 MC넥스를요. 근데 제목을 보니까요. 네. MC넥스 샤오미가 뜨는 거예요. 야, 이거 샤오미다 이거. 이것도 봐야겠다 했더니 뭔지 알아? 이미 딴 데랑 하고 있는데 샤오미랑도 거래를 트기 위해서 영업을 추진 중이다. 이게 무슨 뉴스야? 영업을 추진 중,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야. 기사 좀 확인한 거 있으면 네. 영업을 했던 거야. 좀 보여드려.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 MC넥스가 네. 영업을 추진 중이다. 영업 추진하면 다 걷죠. 저도 삼성전자 영업 추진. 나선다. 이거 봐봐. 네. 좀 화면 좀 보여드려. 근데 현재 MC넥스는 현재 GT 지금도 하고 있어, 뭔가. 를 주력으로 중국 업체 20여 개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고 그러니까 샤오미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는 거야.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야. 영업을 진행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근데 뭐 그거 제가 보기에는 샤오미에도 들어가겠는데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내가 할 바이지만 지금 그런 거 한마디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저는 시장의 질이 안 좋다. 여기서 냈나 보지. 머스트 투자자문에서 MC넥스 지분 5.29% 보유하고 있다라는데. 몰라요. 나는 네. 뭐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오늘 말씀드린 게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사조시프트랑 MC넥스. 네. 예, 물론 이게 정말 좋은 회사인지 어떤지 제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 있다가 지금 350m니까 한 150m짜리에, 네. 150m짜리에. 그러니까 한전의 지금 건너편, 그리고 네. 아까 그 자료 보니까 무슨, 신천역 부근까지 막 갖다 대요. 신천역 부근에, 신천역이라는 그 잠실 운동장원에 건물인데 그 건물이 상장사 누구 거더라. 이러면 상한가 들어가는 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의 컬러티가. 테마로 가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아주 안 좋은 지리로 나가고 네. 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보면 1등급, 2등급, 5등급의 시장이 뜨면 지금 5등급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매매에 좀 유의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식이 정말 좋고 나쁜 건 제가 하나도 모르고 일단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를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음과 네이버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이버는 이제 쓱 반류를 뺐어요. 네이버. 네. 네이버가 이제 올해 안에 해외 상장은 아니다.
최소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늘 또 상대적으로 다음으로 올라가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중요한 건 네이버가 해외 상장을 연내에 진행하지 않겠다. 오히려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알리바바와의 딜 이런 측면에서 굳이 상장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겠고요. 상장의 목적 자체가 자금 조달이라면 알리바바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상장은 충분히 가치를 더 키우고 나서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라인 자체가 뭐 다른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돈 갖고 오히려 잘 됐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 앱상에서 그 사람 수를 가입자 수를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6억 명이 아니라 뭐 7억 명. 근데 만약에 중국 시장에서 그 알리바바하고 된다면 10억 명도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뉴스를 뭐 중립적이라고도 오늘 보고서 나왔던데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내면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카카오톡의 이제 새로운 그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런 거? 다음 주에 한다 그랬나? 예, 이번 주에 이제 오픈을 합니다. 카카오톡 카카오 뭐죠? 카카오 토픽인가? 그 뉴스 서비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서비스인데, 심지어 이제 카카오 토픽 때문에 카카오톡을 안 쓰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서. 왜? 좀 더 왜냐면 이제 짜증난다라는 거죠. 메신저인데, 게임기랬다가 뭐 이렇게 별의별 거 다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야심차게 출발한 이제 카카오페이가 생각보다는 조금은 파괴력이 없었다.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잘 진행은 되겠지만 오늘이네 오늘. 네네. 오늘 론칭했네 카카오톡이. 네,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도 한번 설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도 그렇게 썩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카드사들의 동참이 적었거든요. 아주 하겠죠, 이제. 카카오톡을 이제 견제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실적으로 찍히는 걸 좀 보여줘야지만 주가가 좀 움직일 거다라는 데 그 변화가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네. 그래서 단독 공개할까요? 단독 공개? 단독 공개 뭐요? 깜짝 놀랄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승원 대표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두 남자 쇼 있지 않습니까? 두 남자 쇼는 약간 키움증 거랑 얘기 좀 여기 피디님이랑 높은 분이랑 얘기하는데 두 남자 쇼. 네. 저희가 단도로 진행하고 있는 딱 한 종목. 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각종 창업과 관련된 팟캐스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법률 상담하는 게 있어요. 법률을 풀어보는 게 있어요. 낭만 파기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예, 이거가요. 단독으로 뉴스도 아직 공개도 안 된 건데요. 저는 오늘부터 다음이 좋아졌어요. 네. 예. 이거는 주관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천 의미, 제가 주가 좋다는 얘기 하나도 아닌데요. 단독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카카오 페이지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네, 딱TV의 모든 팟캐스트가 카카오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 한번 등록하시면 저희가 팟캐스트 등록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왜 자꾸 이거 늦어지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 딱한 종목이나 두 남자 쇼 이렇게 올라가는 건 늦는데요. 이거를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 등록시켜 그것도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좋은 내용을 카카오 고객들한테 알려드리고 싶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저희가 딱한 종목의 모든 것들이 저희가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첫 번째 이제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카카오토픽 있죠. 네. 카카오토픽에 딱TV 뉴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저희 딱TV가 한 단계 더 레벨이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진한 것까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페니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살아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중국 관련 주식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 그리고 중국에서의 인적 구조 조정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크루셜텍이 오늘도 올라가는데 크루셜텍이 지금 직전 고점 다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올해 연중 최고도 도달 가능한데요. 크루셜텍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앞에 MC넥스 오히려 MC넥스가 좀 더 현실성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루셜텍은 공급을 이제 한 군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가? 중국에다가 이제 한 군데. 또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 다시 지문 인식 모듈 똑같이. 그 똑같아 지문? 예. 왜냐면은 애플은 누구 걸 써? 크루셜텍이 어센텍을 인수를 했는데 이 어센텍하고 크루셜텍이 같이 이제 지문 인식 모듈을 개발을 하다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어센텍을 애플이 인수해 가면서 이제
그 삼성 갤럭시에도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은 크루셜텍을 채택을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어센텍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그 갖고 있는 원래 모듈을 갖고 있거든요. 특허나 네네.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루셜텍도 이제 지문인식 모듈이 납품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뭐 확정된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 오히려 MC넥스가 더 현실성 있는, 아니면은 그 뭐죠? 중국 그 샤오미 납품하고 있는 회사 이노칩 같은 경우, 오히려 이노칩 같은 경우가 더 현실성이 있는 그런 얘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애플페이나 뭐 애플페이가 됐건 삼성도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애플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NFC 모듈 터치 아이디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루셜텍도 납품에 대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감이 좀 존재하고 있다. 근데 TH바텍은 이제 가능성이 워낙 높아 보여서 그때 말씀을 드렸다면 크루셜텍은 100% 아닌가요? 100% 아니네요. 크루셜텍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대감으로 일단 올라오고 있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 코너인데요. 애플이 있잖아요. 네. 오늘 좀 또 그 시장에서 또 깜짝 놀랄 뉴스를 또 보완한 데가 있어요. 애플이 30억 달러를 들여서요, 비츠 뮤직을 인수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번에 그 비츠 뮤직에서 나왔던 비츠 일렉트로닉스인데요. 거기서 한 거에 그 있잖아요. 또 헤드폰. 그래도 박탄이 또 보여줬잖아요. 네. 네, 박탄이 쓰고 그런 게 바로 그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기서 나온 제품이었는데요. 난데없이는 이런 뉴스가 좀 떴어요. 미국에서요. 뭐냐면 애플이 비츠 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또 접는다. 근데 그건 좀 오바 같던데. 아, 그러니까요. 보자마자 완전 오바네. 아, 그러니까. 그래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게 보면, 이게 왜 그런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러면 이거 스트리밍 어떻게 되냐, 이거 X 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문제는 30억 달러를 얘네가 썼거든요. 그래서 팀쿡이 들어가던 이후에 최대 규모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제목 자체는 이거 섹시하게 썼어요. 비트 뮤직을 셧다운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미 거기 있는 애들을 아이튠즈 팀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뭐냐, 하면요. 지금 보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 걸 여전히 관심인데, 요번에 iOS 8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iOS 8이요. 8점. 요번에 요번에 애플의 업버전 낸 거예요. 요번에 아이폰 6에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OS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비츠 뮤직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츠 뮤직이 여기도 나와 있죠. 비츠 뮤직이 새로운 아이폰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죠? 하지만 이제 몇 개 애플 앱들이 아이폰 6와 6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비츠 뮤직에 대해서 애플 와치가에 들어갈 수 거기에도 또한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애플 와치에도 역시 안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제 애플 라디오라는 데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자들이 애플 라디오 쪽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닥터들의 그 스트리밍을 접은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사업부에서 비츠에 대한 쪽을 인수해서 이제 애플 안으로 녹여내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뭐냐면 결국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여전히 하고요. 아이튠즈에서 직접 스트리밍 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잠시 전에 라디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있습니다. 혹시 저는 잘 안 보는데 훅 가다 보면 지난번에 갑자기 팟캐스트나 이렇게 한 것 중에 배철수 있죠? 네네. 배철수의 뮤직캠프. 뮤직캠프. 음악캠프? 뮤직캠프? 예. 저녁 6시, 7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20년 동안 했다는 거. 네. 거기에 정영돈이 한 번 나왔잖아요. 네. 무한도전 특집으로. 네. 봤어요? 듣다 말았어요. 근데 네. 그걸 다시 듣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팟빵에서. 이 사람아. 자기는 그러니까 디테일이 없는 남자야. 네. 팟빵에 들어서 들으세요. 들을 네. 수가 있나? 멘트만 나오지 음악이 안 나와요. 음악은 안 나와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나서고 있어, 지금 짜증나게. 그게 왜냐면, 보세요. 모든 라디오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지적 재산권 때문에요. 그래서 정용돈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음악을 들어야 돼. 네. 그러니까 배철수 코너가 지금 30여 대로 올라왔잖아요. 네. 다운을 많이 받았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뭐예요? 배철수가 말하는 것만 듣지 음악을 못 들어. 배철수 코너를 듣는 사람 음악을 듣고자 하는 거잖아요, 음악을. 그잖아요. 네네. 그거를 해결하는 때가 나타났어요. 그게 보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요.
비트라고 쳐보세요, 여기요. 나중에 나중에 안드로이드나 이런 데 보면 비트라는 걸 치면요. 앱이 새로 나왔거든요. 걔네들이 그런 걸 해결하는 데이 나왔어요. 그래서 배철수가 됐고 무슨 그 타블로가 됐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계약을 맺어서 음원 지적 재산권을 해결했어요. 거기에 라디오도 서비스 들어가고 여기 있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배철수 음악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이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팔로잉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삼성이 어떻게 보면 한 발 더 앞서가는 형태에 대한 모습도 많이 보여줘요. 왜냐하면 삼성이 이미 라디오 서비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에다 이미 라디오 서비스 할게 우리는 라고 이미 2달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애플도 이제 그거를 갖다가 오히려 애플은 다른 스트리밍을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대로 좀 삼성이 하던 거를 카피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뭐 주가는 안 좋지만 삼성이 좀 많이 변하는데 라는 느낌을 좀 요즘에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갤럭시 노트 4 엣지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페이 결제 부분에 있어서도 애플보다 먼저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먼저 하면 뭐해? 어쨌든 간에 근데 돈이 안 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누적이 되게 되면 결국엔 또 이제 그 웨어러블 시장에서도 클 수 있다라는 건데. 애플에서 뭐 돈 받았어? 아니, 애플에서 삼성에서? 아니, 받은 건 없어요. 근데 네. 삼성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 소리바다하고 같이 해갖고 야 우리가 이미 라디오 할게 라고 해서 아예 삼성은 다른 데서는 자기네가 고객들이 선택하는 스트리밍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는 이미 라디오를 하겠다라고 먼저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삼성이 다르구나. 요즘에는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위원회에 들었고요. 시청자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하여튼 배철수의 음악 뭐 뮤직캠프가 됐건 뭐가 됐건 타블로도 있고 뭐 몇 개 있어요. 다 하는 건 아닌데요. 비트란 걸 다운 받으시면요. 네. 그게 음악이 다 나온다. 제가 저랑 방송을 들으시면 이렇게 돈은 아니지만 돈은 안 되잖아요. 네, 돈은 안 되지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방송까지 들을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 코너입니다. 월간 베스트 하셨고요. 그리고 분기 베스트 하셨습니다. 좀 더 진솔하고 멋있게 우리 이승호 대표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지금 월간 베스트, 분기 베스트를 하셨고, 지금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오셨었죠. 나오셔갖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공개 방송 진행하고 계시는 공개 방송도 네. 지금 진행하고 계셨어? 공개 방송 현재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귀중한 시간을 빼주셨네요. 예. 귀중한 시간을 빼주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나오셔갖고 이 공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내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잠깐 또 시간 어려운 시간 내주셨으니까 또 우리가 한번 엿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강재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공개 방송하면 이거 참 방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 지금 며칠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틀째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세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요? 예. 그럼 빨리 해갖고 보내드려야 네. 되는데요. 지금 거기도 그런 고객들, 청취자들 많이 들어가 계시죠? 예. 몇 분 정도가 계세요? 한 400여 분 정도. 400분. 400분.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통 때보다 100분에서 200분 더 오셨잖아요. 네. 막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이 방송보다도 그쪽 방송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요. 네. 그래서 좀 더 진솔하고 확실한 종목에 대한 그리고 거기서는 종목 상담 이런 것도 다 해주시나요?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간에 100%만 아니면? 아니요, 100% 종목도 뭐 상관없이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이라면 뭐 제가 시간이 된다면 뭐 충분히 해드려야죠. 저한테 오신 거니까. 네, 전체적인 앞선 시간에도 출연해서 하신 거 잘 알고 있지만은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개지만 일단 물어보고 예. 일단 하실 말씀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한마디로 어렵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퀄리티가 확 떨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전문가님은 지금 시장 전체적인 시황과 좀 긴 흐름에서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네. 진행이 되는 거겠죠. 네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과연 제대로 해야 되는 시기인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시장 자체는 뭐 2011년 대형주들 꼭지를 치고서 밀려 나가고 있는 부분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뭐 실적이 계속 호전되지 않는 종목을 매매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진행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네. 반대로 그동안에 이제 많이 밀렸던 종목들은 올해 들어서 이제 오히려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어떤 부분을 가지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지. 네네. 전체 지수가 못 올랐다고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못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그 부분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든 간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뭐 그런 주도주라든지 또는 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뭐 산업상의 성장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 가지고 매매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네. 뭐 지수가 단지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뭐 크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7년 정도 뭐 펀드 수익률이 현재 마이너스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런 모습만 봐서는 뭐 주 투자 못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주 투자를 하는 부분은 예, 고위험, 예, 고수익을 얻는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예, 맞는 매매 방법 가지고 네네. 진행을 하면 뭐 수익을 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나오셔도 그랬고 사실 저 안 나왔을 때도 한 번 많은 건 저도 한번 그 AOD, VOD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꾸 이제 겸손하게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뭐 70 정도 하시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서 그 제 기억은 맞는지 모르겠으면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좀 길게 보다가 이제 그 좀 매수 나올 게 있으면 사뒀다는 기다리고 네. 또 그렇게 그 뭐라면 하이에나같이 기다리다가 한짝에다가 확 물고 물고 집중으로 가자 이런 표현을 쓰였던 거로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가장 그렇게 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아마 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김강재 전문가께서 보실 때 주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1, 2, 3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준들 설명하시면 여기 오신 분들도 아 그렇구나 하는 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 그 회사가 앞으로 예, 성장을 하면서 네네. 실적이 좋아지느냐가 가장 관건이겠죠. 앞으로 뭐 실적이 나빠지고 회사가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보다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회사들을 선택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다만 예, 그런 부분을 선택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이 바닥이고 어느 부분이 고점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차트에서는 그런 부분을 예, 중기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한번 예, 보시면 이게 무슨 주식이죠? S넷이라는 주식인데 제가 네. 예, 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식 자체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긴 예, 행보를 보였던 종목이 네. 밀리지 않고 예, 저점이 올라가는 부분이 진행되면서 60주선 위로 올라가는 종목은 대체로 예, 과거의 통계나 확률로 봤을 때 정고점까지 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능성이 100%라는 건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가능성으로 보시면 만약에 2,000원짜리에서 뭐 4,000원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100% 정도 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만약 이런 모양을 본다고 하면은 뭐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겠죠. 만약 올라간다면, 네네. 뭐 내려간다면은 뭐 그런 부분이 통하지가 않겠지만 올라간다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 매수를 해가지고 시간을 기다린 투자로 예, 진행이 되면 그 종목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관성의 법칙이나 실적 호전되는 이런 부분이 어우러지면서 수급이 수반되면서 강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고점 4,000원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6,500원까지 올라가서 뭐 2,000원에서 한 2배 정도 올라가는. 완전 오버슈팅 되는 거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처럼 네. 모든 종목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보시면 대개 이런 모습으로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가요. 네. 다만 실적이 준비가 안 되는 종목은 밑으로 빠지는 부분이 진행되는 거고 실적과 성장이 수반이 되는 종목은 중장기로 분명히 올라가는 부분이 진행되는데 요 소형주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도 과거의 예, 흐름을 보시면 분명히 똑같은 모습으로 예, 중장기로 예,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도 뭐 1998년도 뭐 2000년도 보면은 2,000원, 3,000원 정도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만약 현대모비스를 뭐 13년 전, 뭐 15년 전 돌아가서 뭐 3,000원 정도 만약에 산다면 우리는 이제 미래에서 봤기 때문에 40만 원 간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처럼 올라오는 부분에서 예, 중장기적으로 뭐 저는 예, 이런 부분을 이제 땅평수 늘리기로 말씀드렸는데 뭔죠? 땅평수 땅평수. 땅평수 늘려가는 것처럼 땅도 저가에 사야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과 그런 예, 성장하는 부분이 어우러져서 진행이 된다면 예, 놀랄만한 그런 수익이 분명히 발생이 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2,000원, 3,000원대에서 40만 원까지 올랐다가 밀리는 자리가 진행되는 부분에서 큰 메리트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든 소형주든 저가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수익이 나는 부분이지 이미 겁나게 올라간 상태에서 얼마나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앞으로 성장할 거 강하게 이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모멘텀이 있고 정말 그 부분이 실적으로 같이 예, 수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존 템플턴이라든지 네네. 또는 이제 고레아 긴조라든지 투자 명인들이 전부 다 써서 큰 자산가가 됐던 그런 방법이거든요. 네네. 주식은 단순한 겁니다. 저가에 매수해서 그 종목이 실적이 호전이 되면 뭐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뭐 진행되는 부분에서 그냥 놔두면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진행되는 거고요. 주식 투자를 대형주 투자할 때는 IMF 때라든지 또는 뭐 금융위기 때라든지 이렇게 폭삭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진행될 때 뭐 매수해가지고 몇 년씩 기다릴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나는 것처럼 네네. 현재 구간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가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고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그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단타 매매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종목을 따라하지 말고 지금부터 신문을, 경제신문을 보든지 아니면은 뭐 마트 가가지고 어떤 부분이 좀 나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종목에서 성장이 가능한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네.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한테는 같이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데요. 예.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지금 제일 좋은 거는 딱 올라가는 시점부터 사갖고, 뭐, 네. 마당 아니더라도, 네. 한 좀 10% 올라갈 때 사서, 아까 보면 더블 200% 막 나잖아요. 네. 그럼 그 운이 좋긴 좋은데, 네. 그 전에 기다리는 기간에 사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좀 뭐라 그러죠? 속이 답답하고, 네.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요? 제가 보통 뭐 20여 년 동안 하면서 네네. 급등주를 상당히 좀 많이 매매를 했지만 그 부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급등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개 엉덩이를 무겁게 가지고 뭐 2년, 3년 또는 5년, 10년씩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항상 목돈을 가지고 큰 돈을 버는 부분들이 진행이 된 것처럼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전기 자동차가 좋아진다 하면은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전기 자전거 관련된 종목들은 뭐 올해 들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처럼 시점을 좀 노리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이미 뭐 많이 올라간 종목은 따라서 올라가는 매수하는 부분은 좀 별로이지만 그런 종목이 눌림을 주고 또 하락하지 않고 이제 머리를 들고 이제 네.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 그런 네. 시점을 이제 발굴해가지고 진행하면 상당히 좀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국내 투자자들은 상당히 바빠요. 바쁘죠. 바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원래 옵션 투자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옵션 투자는 경우는 뭐 99% 깡통이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워낙 크죠. 워낙 크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 있는 매매를 주식 투자에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주식 투자는 땅을 산다 생각하고 하면 오늘 산 땅을 내일 가가지고 오늘 얼마 올랐나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고 펀드에 들은 부분이라든지 내가 이 종목 한 달에 1년 정도의 수익을 만약에 30% 원하는 부분이라면 30% 원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60주선이나 일봉상 61선 위로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면 30% 수익 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조금 매일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을 자기 감정에 이 제어를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서 진행이 되는 거지. 올라가는 종목을 높은 가격에 따라가지 않으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전부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부분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정말 그 종목이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충분히 기다려야죠. 땅값이 오를 때까지. 네. 땅값이 올라가는데 뭐 한두 달 만에 뭐 급등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죠. 네. 최소한 뭐 1, 2년 정도 나는 기다렸다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저가에서 매수해서 기다리는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낙 바쁘시니까요. 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새로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물론 예전부터 아시지만 두 달 연속으로 지금 계속 여기 랭킹에 올라오고 계시니까요. 예. 이제 새롭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즉 기존의 고객이 아니라 새롭게 가신 분들에서 김광재 전문가님의 어떤 교육 플랜이라든가요, 어떤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어떤 플랜 같은 거, 물론 그 공개 방송 시간에도 제가 준비해서 말씀하실 텐데 여기서 간단하게 맛 좀 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리딩해드리겠다. 여기 좀 해주세요.
네, 처음에 오시자마자 뭐 바로 수익이 나는 부분은 좀 힘든 부분인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보유한 종목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보유한 종목을 체크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뭐 내버두고 네, 올라가는 부분이 좀 힘든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종목 투자를 좀 해드리고 교체 매매를 권해드리는 거네요. 교체 매매를 좀 해드리고 일단 뭐 저한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저는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킨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세뇌 교육이요? 예. 그거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냐면 이제 맞는 방법, 이익 날 수 있는 방법을 세뇌 교육 시킨다는 거는 뭐 그분한테는 축복인 거죠. 예. 축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에는 예, 그런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뭐 그 부분이 그러니까 하얀 도화지에 정말 예, 올라가는 부분의 포인트를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사십시오. 여기서 매수하세요. 여기서 매수하세요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수익 올라가는 부분을 자꾸 경험을 하면서 아 정말 저 부분에서 매수했으니까 수익이 났더라 하면은 그분은 이제 다음번에도 그 부분에서 이제 매수가 진행이 돼서 한 번만 돌면 더 쉬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그분에서 이제 매수하는 부분이 진행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매수하는 포인트 자리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 매매를 좀 해서 정말 그런 믿음과 결과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성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 종목을 매매할 때는 어떤 마음 가지고 예,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정말 빠른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난 빠른 매매를 못하고 천천히 가야 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인지 뭐 직장은 사업자인지 전부 방법이 틀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뭐 제가 매일같이 신어줘가지고 직장에서 뭐 화장실에서 휴대폰 가지고 매매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직장인들은 예, 그 직장에서 그 사장님보다 더 2배, 3배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직장에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주식 투자는 재테크 하는 부분으로 시간을 가지고 그냥 내비두면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예, 땅 평수 늘려가는 것처럼 땅을 사놨다 생각하고 안전하게 예,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예, 수익이 나는 상품이다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 주 벌써 그 지난주에서 두 번 하셨는 시청자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고 예. 본인의 어떤 그 우리 김관 전문가만의 독특한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 맞는 수능 기간도 필요하고 오늘 가서 오늘 사갖고 뭐 내일 사갖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주 젊은 아주 팍팍 치는 그런 게 또 있는데 예. 그런 게 아니라 긴 업으로 길게 갈 수 있는 분들 하잖아요. 방송 저희 끝나면요. 지금 가시면 불법이지만요. 40분 정도 있다가 빨리 더 가서 오늘 점심도 못 드시겠어요, 그럼요? 아니 점심 먹고 1시부터 제가 중요한 예,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어요. 1시 그러니까 미리 나중에 서버 폭파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2시 50분쯤에 미리 가서 자리 잡고 앉아 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성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느리고 안 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종목, 메이저 레포트 보기 코너인데요. 오늘 코스맥스 얘기하신다면서요? 예, 코스맥스를 보고 싶은데 인터넷이 느려서 파일이 다운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저부터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오늘 특징적인 것이 종목으로 안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안 한다? 업종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 파일이 다운됐네. KTB 투자증권에서는 건설 업종인데요. 제목 자체,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레포트인데요. 양이 많아요. 17페이지짜리로 12페이지네요. 건설, 깔끔하게 오버웨이트, 비중 늘려라. 그런 얘기 있고요. 사실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어저께 오전에 나왔어요. 근데 워낙 중에서 제가 어저께 오후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주택시장 회복으로 업종 실적의 상향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요, 제 얘기랑 하나도 약간 다른 건 있겠지만요, 거의 똑같은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개 말씀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상승률 확대 지속, 전세가 부담 및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매 거래량도 확대, 8월 실거래량 전년도 대비 75% 증가, 업종별 탐방 결과, 업체별 탐방 결과, 신규 분양가는 소폭 상승 추세, 연초 예상했던 주택 손실 반영 가능성도 축소돼 있다. 뭐예요?
손실 가능성은 축소되어 있고 지금 약간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매매 가격 상승이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이 8주, 9주, 10주 뭐 연속으로 지금 특정 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다 아니면 수도권 아파트다 전국 아파트하지만 대충 10주 연속에서 12주 연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이 KTB 투자증권이 12페이지였고 이거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기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그래프 위주로 나와 있고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거 좋은데요. 그 옆에 거 좀 봐주세요. 그 옆에 거. 왼쪽으로 좀, 예. 이거에 보면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재건축이다, 강동이다, 강북이다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냐 떨어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좀 핫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를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건설업종의 오버웨이트를 유지한다. 매수 확대를 유지하겠고요. 3분기는 해외 수주 공백기다. 이에 더해 해외 적자 프로젝트 중국 내면서 추가 원가 정상 가능성 존재한다. 그런 악재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다만 분양가 상승, 재건축 활성화도로 국내 주택 부분은 실적 상행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두 종목을 탑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우건설이 탑픽인 것 특이하네요. 대우건설과 GS건설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GS건설 재건축 그리고 미착공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제 시장이 좋아지니까 조금 착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대우건설은 대우건설은 자체사 확대가 업종 탑픽인 이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게 이게 오늘 업종을 얘기하는 거가 특정 종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얘네 보는 거가 이런 거죠. 결국은 아파트가 거래가 활발히 되고 조금 올라가면 건설업종에 대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현대산업과 GS건설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현대산업은 주택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또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 결국은 같이 가는 방향성이라는 얘기인데요. 여기도 이 친구들은 GS건설과 대우건설 탑픽을 제시하고 있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일단 건설업종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이 대표. 일단 뭐 건설업종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다음 종목 이제 코스맥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는 내가 좋아하는 건데. 네, 코스맥스를 보게 되면 여기 탐방 보고서가 보니까 상해 공장을 아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상해까지 갔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가 다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뭐 오늘 아모레도 쓰시고 콜마도 쓰시고 코스맥스도 쓰시고 근데 이제 오늘 코스맥스는 일단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2018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상해 공장 탐방 후기를 뒤에 첨부합니다. 공장은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 이유가 사실 제약회사 공장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좀 촬영이 금지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8년까지 일단 매출이 더블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겨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매출 더블로 늘어나는데 상해가 일단은 그 최근에 캐파가 증가돼서 연초에 1억 개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증설을 해갖고 1억 5천만 개였는데 요게 이제 연말까지 2억 개로 증가한다라는 게 이제 그거고 중국 공장 가동률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말에는 색조 화장품이 또 추가가 됩니다. 2억 5천 개 정도. 그러니까 색조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추가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종류가 많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광저우 공장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증설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증설에 대한 시나리오가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매출이 증가한 게 없었어요. 코스맥스 주가는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거, 내후년 거를 가지고서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설에 대한 시나리오가 확고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겠고, 공장에 대한 쪽은 촬영이 안 되고 있어서 사무실 전경. 지금 보게 되면 입구, 이런 거를. 이건 뭐야, 그냥 그 자기 갖다 뜨고 도장 찍은 거네. 도장 찍은 거죠. 혼나지 않으려고. 사장님한테 안 혼나려고. 그래서 이제 상해가 주로 이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해하고 광저우인데 코스맥스 쪽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인도네시아 공장 정상화 요거를 되게 많이 쳐주더라고요. 그렇지. 네, 요쪽에서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이제 뭐 물론 이제 생산 능력은 크지 않지만 모멘텀으로 치는 거는 인도네시아 공장. 저는 내년 하반기로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일부에서는 내년 2분기 얘기하고 있죠. 흑자전환 얘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타가 PER이 40배까지 올라갔고 시장에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강하게 치고 가진 않겠지만 뭐 계속 박스권을 그러니까 주가는 우상향한다. 다만 그 속도에 대한 쪽은 올해처럼 빠르게 올라온 것보다는 좀 더딜 거다라는 측면. 각도가 다르죠.
올해 이렇게 올라왔다면 앞으로 이제 올라가는 각도는 약간 좀 둔하다. 자기 막 하고 있는데 화면에 보이진 않고 있어. 아, 그래요? 여기는 한 70도 정도라면은 이제는 한 45도 각도 정도로 이제 올라온다라는 주가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아니 실적의 개선 속도가. 아, 실적에. 그러니까 뭐 앞으로 주가도 흐름도 뭐 이렇게 같이 완전히 간다라면 미쳤나 있어. 주가를 그리길래. 그러니까. 근데 실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승 속도가 지금 70% 네네. 내는 40% 약간 그 우향한 기울가 내려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장에 대한 판단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저는 뭐 이게 PR이 40배예요 지금이요? 코스맥스가? 네, 42배라고 합니다. 창피한 얘기 하나 드리면 40배인 걸 전 처음 알았어요 지금이요. 네. 그렇게 코스맥스를 얘기하면서요. 네. 근데 제가 왜 저는 지금도 40배란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왜? 저희가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중국은 여전히 화장하는 사람이 없다. 네. 주말에 나가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화장한 여자도 있죠. 특히 홍대 쪽에 하면 젊은 여자애들 보면은요. 화장한 애들이 있어요. 중국 애들은. 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안 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화장품 가게에 가서 물건 사는 젊은 여자들도 화장을 안 했어. 근데 거기서 뭐 바쁘니까 그런데 보통 화장해주고 이런 데면 신기하고 어쩌저쩌 하면서 나와요. 네. 그래서 사갖고 오는 거란 얘기죠.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아모렌지, 코스맥스인지 그건 모르지만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지금보다 10배가 커진다. 예, 그 논리 관점이면 이거 40배건 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쪽을 자꾸 찾아내자. 주가가 뭐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찾아내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일부가 끝나기 전에 제가 아까 정확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트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이 비트야 영어로 써 한국말 써 이렇게 쓰시는 분 계신데요. 네. 구글 플레이 들어가세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구글 플레이 아실 거예요. 이제 애플은 모르겠어요.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서 한글로 쓰세요. 한글로. 비트. 빛이 아니라 B입니다. B. AB 할 때 B. 한글로요. B. 트이죠. 트. 네, 제가 아파트 할 때 해볼게요. 트. 아파트 할 때 트. 비트 치시면 거기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리 비트 뮤직 플레이어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치면 네.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딴 건 다 모르겠고요. 배철수건 그거 있잖아요. 아까 이제 이 친구 몰라갖고 정영돈이 말하는 것만 들은 건데 정영돈이 말하면 뭐예요? 음악이 안 들리는데 그거는 가짜죠, 가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음악이 안 들리는데 5천하고 끝나거든요. 지적재산권 때문에. 거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 채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제가 이런 것까지 설명해 줘야 되는 친절한 방송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켓 11 2부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여기 나온 주식 네. 그 스타킹 중에 흥미로운 주식이 하나 있네요. 뭐요? 정상 JLS 알아요? 아, 정상 JLS. 요새 주가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는데 요즘 쉬고 있는데 어느 회사인지 알아요? 그 영어 뭐 교육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교육하는 회사. 아직 이제 이성 대표 애는 아직 큰 애가 초등학교 내년 들어나? 예. 네, 아직 이제 정상에 돈 갖다 붙일 나이는 안 됐는데. 네, 그렇죠. 더 정상 JLS가 이제 이름은 요즘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상 어학원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 근데 공부는 엄청 빡세게 시키죠. 네, 그래서 엄마들이 좋아하는데 요즘 트렌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가 좀 많이 올랐다는 거 일단 많이 올랐는데 지가 하고 싶어야 하지 뭐 빡세게 시킨다고 합니까? 하고 싶어서 한다 그러면 세상에 학원은 되는 데가 없죠. 학원이라는 데는 엄마가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안 보내려고. 내가 그렇게 강요를 당했기 때문에 안 보내려고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성호 대표의 어머님이 네. 너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소리 나고.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있으면 맨날 싸움박질이 나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오늘도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가정사까지 제가 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네. 2부 시 제가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시장에 변한 거 좀 있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변한 거는 없는데 이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오히려 좀 변동성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거에 비해서 코스닥이 오히려 거래소도 지금 오히려 음봉으로 바뀌었네요. 방송 시작할 때 양봉 진행하고 있었는데 거래소도 음봉으로 바뀌었고 코스닥의 음봉의 길이가 5일선을 이탈하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 아니죠? 네. 지난주 월요일에 한번 5일선 이탈했다가 바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탈, 전고점을 훼손하면서 지금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닥에서 종목별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SK컴즈 7%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이 코스닥에서 뭐 나름대로 또 이제 시가총액이 있으니까 CJ ENM이 지금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 업종 전체에 대한 그 하락을 주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보게 되면은 또 이제 그 바이오 업체들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바이오 업체는 뭐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닥 종목들도 플러스보다는 이제 마이너스 진행에 대한 쪽들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플러스 나는 종목들이 거의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거래소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개별주 섹터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는 SK 네트워크스, SK CNC 이런 쪽들이 좀 오늘 강세. 그리고 호텔신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SK 네트워크스와 함께 더불어서 강세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몇몇 특징주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 점검할 거, 시청자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들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상관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주식회사 LG가 76,000원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료가 있죠. 네, 오늘 재료가 있죠. 그러니까 LG그룹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얘기인데 타타그룹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이제 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미팅을 한 건 아니고 지난달 말에 타타그룹 수뇌부 회장 마인드라 그 타타 이제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뭐 타타 뭐 상용차 또 부문이 있나 봐요. 거기 사장님하고 또 이제 LG그룹 구본무 회장님하고 이렇게 다 해갖고 수뇌부 미팅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타타가 이제 보급형 전기차를 이제 보급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LG그룹에서 부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였죠? LG그룹의 그 전기차 프로젝트 그룹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지난번에 구본준 부회장이 다 데려가면서 LG 하우스도 데려가고 LG그룹 쫙 데려가고 그 밑에 것들 다 데려가고. 비스타 프로젝트죠. 네? 비스타 프로젝트. 네. 그에 따른 일환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아주 무섭게 잘 가고 있고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LG그룹은 LG 하우스를 쓱 쳐보거든요. 네. LG 하우스도 한번 봐주세요. 네. LG 하우시스 한번 보게 되면 LG 하우시스가 근데 이제 아직 뭐 매출이 그쪽에 나오지는 않는데 별로 안 나와요. 네, 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그 반영이 되고 있고 KCC나 LG 하우시스나 일단은 움직이는 거는 뭐 같은 이유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하우시스도 뭐 거의 신고가 근처에 여전히 있는 모습이고요. 네. 2차 전지 쪽에서 LG 그룹에 좀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서 LG 화학도 한 번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쪽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당장 뭐 타타에 납품한다고 해서 큰 턴어라운드는 아니겠지만 LG가 이제 전기차 쪽 시장에서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오픈 얼라이언스죠. 오토모티브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이 전기차 그룹 내에서 스마트폰 업계로는 최초로 LG전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그 커넥티드 카, 안드로이드 카 쪽에서는 이제 상당한 그쪽에서 이제 그 위치를 또 가져가고 있고요. 그 유명한 콜라보.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LG그룹이 이렇게 전기차 시장 쪽에 자꾸 이제 스마트카 시장 쪽에 자꾸 타진을 하는 거 봐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이죠. LG 이노텍은 카메라, 뭐 LG 디스플레이는 뭐 센타페시아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센타페시아도 뭐 모니터가 자동차에 큼지막한 게 두 개씩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기판인데 들어가고 각종 작동하는 거. 그것도 센터페시아라고 그런다 그랬나?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자동차 그룹 사업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LG그룹의 이제 자동차 사업 현황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LG전자도 뭐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이걸 다 만들었어, 자기가? 아니요, 이거 한국경제 한국경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LG 디스플레이도 이런 식으로 부품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LG그룹에서 이제 또 그 가고 있는 거 한번 LG그룹의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나요? LG U 플러스 얘기 막간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네. LG U 플러스는 어제 그저 말씀드린 기억이 있잖아요. LG U 플러스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뭐 단통법 때문에 좋아진다 나빠진다는 건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게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새로운 것들은 찾아내잖아요, 이 친구들이요. 네. 어떻게든 간에 보조금 갖고 뭐 공정 경쟁이라는 게 세상에 없다고 좀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더라도 뭐 빨갱이 공산국가 아니면요. 뭔가 또 찾아내서 뭐 하겠죠. 근데 전 그 얘기를 하고자 단통법 때문에 좋아진다는 것은 나중에 실망할 수 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어요. 물론 제가 틀릴지도 모르겠지만요. 다만 중요한 것은 안 팔던 물건을 판다는 것은 분명히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면 플러스다. 그래서 딴 걸 다 떠나서 아이폰 6만 봤을 때는 3대 통신사 중에서 애플, LG U 플러스가 호재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왜? 네. 사고 싶은 사람은 살 수가 없었잖아요. 쓸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호재 인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그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SK텔레콤이 훨씬 더 좋은 회사라는 거 알고 있지만 단기적인 뉴스 모멘텀.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거가 11월이 됐건 12월이 됐건 우리나라처럼 론칭할 때요.
그때까지는 LG 플러스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화면 찾으셨어요? 네, 화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LG U 플러스,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얘기입니다. 화면이죠. 이거 뭐야? 화면이고요. LG 디스플레이 이제 그 센터페시아를 적용한 화면의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식으로 계기판을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잠깐만요. 너무 흔들거려. 네. 그 계기판도 가운데 이거 전부 다 LCD란 얘기하고. 네, LCD로 다 바꾸는 거죠. 그 전부 다? 네,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뭐 블로그입니다. 이 자료가 있는 곳은 LG 디스플레이 블로그에서. LG 디스플레이 블로그? 예, 디스플레이. 출처가? 예, 블로그에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거 한번 보고서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가 앞으로 이제 어디 들어가느냐. 이제 사이드 미러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뭐 그 전방 인식이라든가 후방.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면 이제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수록 운전자들에 대한 그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들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내가 자기보다 나이 많다고 지금 폄하하는 거야, 나를? 네, 폄하하는 겁니다. 그런가? 네. 그래서 운전을 잘 안 하잖아. 네. 농담이고요. 네. 왜냐면 이제 그 현실이니까. 왜냐면 이제 70대, 80대 분들의 이제 운전자 드라이버들이 생겨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운전하는데 안 그래도 젊을 때보다는 뭐 좀 이렇게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 운동신경이. 이제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이거를 제어해 준다는 겁니다. 네. 어저께 얘기 들었잖아요. 네네. 그게 뭐 갑자기 물체 같으면은요, 좀 깜짝 놀랐는데요, 뭐 보고 있다가요, 브레이크를 내 의지랑 상을 확 잡아버린다는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 얘기?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 센서를 가지고, 그게 센서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센서 방식이 있는데, 센서 방식은 사실은 조금은 부정확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센서는 이제 사물을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장착을 해갖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카메라로? 네, 카메라로. 그래서 카메라로 사물의 형태를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그 해석을 해서 브레이크를 하던. 근데 그건 이미 국내 기술도 상당한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스마트카에서는 뭐 굳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타페시아 그런 거 안 가도 돼요. 근데 이거는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 자동차 안에 말이에요. 네. 그 뭐 지금도 어디 그런 거 하는 거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좀 술 안 마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운전하는 사람이 거기 앉은 자리 근처에 갔든 뒤에 그건 어떻게 간에 알코올 냄새가 나면 운전은 자동차 작동이 아예 안 되게.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 있건 저도 봤는데 그게 아니라 뭐 불법적으로 애들 뭐 풀어내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어찌됐건 간에 자동차 안에 술 냄새가 풍면 아예 운전은 자동차 못 움직이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술 마신 사람을 태우면 못 가는 겁니까, 차가? 그렇게 되나? 네.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나?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못 가는데 술을 아예 마시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센서를 정확히 해갖고 그 운전석 자리 있잖아요. 네. 옆에서는 그 술 냄새가 풍겨도 되는데 그 운전석 자리 그런 건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거기만 해갖고 집중적으로. 그러면 아마 그거 의무적으로 하면 저기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식은요. 이걸 좀 얘기해 보자고요. 어떤 거요? 오늘 오늘 깔끔하게 오늘 또 최고가 나온 주식이 있어요. 네네. 로만손 오늘 시장에서 최고가 나기 쉽지 않은데 일단 로만손이 최고가가 났고 최고가 나는 거 제목 있어. 하나가 또 SK 네트워크 있습니다. 아니야. 뭐 SK 코스맥스. CNC. 예, 코스맥스, SK CNC. 예.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MK 트렌드 이런 게 이제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 MK 트렌드 나 잘 모르고 로만손. 예, 로만손 MK 트렌드는 저거죠. 뭐? MK 트렌드 모자? 모자죠. 그거 알지 왜 몰라? 예. 까먹고 그게 있었네. 이제 그건데 최고가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로만손은 로만손도 지금 매장 깐다는 건데 그러니까 로만손 같은 경우 요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큰 거 아닙니까? 저는요. 까놓고 말해서 네. 만나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데 로만손의 그 경영진은 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뭘 이해했냐? 주식을 이해한 사람들이요. 주식. 네, 주식을 이해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보면요. 로만손을 함부로 사자팔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슨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방송에서는 얘기하려면 목표 주가라는 게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요. 목표 주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게요. 그리고 목표 주가 나온 증권사가 두세 군데 있었는데 넘었어요. 네, 대우증권도 얘기했었는데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의견도 그냥 중립이에요. 중립이고 이제 트레이딩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여기 경영진은 주식을 이해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표현을 관점에서 말씀드리냐면 여기가 최전에 김연아였잖아요. 네. 한때 김연아의 뭐 지금도 홈페이지 하면 김연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모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전체적 모델을 3명이 낫다 그랬잖아요. 3명. 뭐예요? 백은 있죠. 백. 네. 백 송혜교. 백은 송혜교다. 네. 화장품 얘기하는데 화장품은요. 내년에 런칭이 되는 거고요. 올해 처음에 양은 향수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향수 모델은 누구? GD다. G드래곤이다. 요번에 로만손 있잖아요. 워낙 제일 많이 하는 로만손 시계. 네. 로만손은 누구다? 이민호다. 예. 이거는 주식에 대한 판을 이해했다. 주식에 대한 판이 될지 중국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이해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게 지금 이 주식을 설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요인이다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탈로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왜? 저희가 해봤자 그건 거짓말이 돼요. 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 다 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만손 모델이 지금 시계 모델은 이민호네요. 자기는 문제가 있어. 내가 지금 15초 전에 얘기한 거를 지금 또 확인하고 있는 거야. 내가 거짓말했어,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던 거짓말인 줄 알고? 아니, 요거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 모델하고 이게 어디에 주로 배치되어 있고, 로만손이 근데 지금 전면에 대부분 나와 있는 거는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쪽보다는 시계 쪽에 주로 많이 좀 나와 있네요. 주얼리 쪽하고 이쪽을 좀 더 보려고 그랬더니 인터넷상에서는 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시계 쪽들 이쪽에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시아나나 이런데 요즘 아시아나 탔거든요. 아시아나 듀티 프리 해갖고 매거진으로 파는 거 있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하는 거. 거기 가면 뭐 지역개동 보입니다. 지역도. 제가 그거 보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로만손보다 오히려 MK 트렌드 같은 게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MK 트렌드는 중국에 직접 매장을 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로만손은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 거라면 MK 트렌드는 아예 매장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MK 트렌드는 매장을 까는데 매장 까는 속도가 이제 어디였죠? 그 필라였나요? 어디가 중국에 들어갈 때보다 어디였죠? 중국이 어디 들어갈 때보다 베이직 하우스가 중국에 깔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2배로 지금 깔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MK 트렌드 같은 경우는 NBA 매장에 대한 그 반응도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보게 되면은 야 이거는 오히려 더 중국주로서 더 확실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는 그 근거가 있지 않으면 얘기를 못 하는데요. MK 트렌드는 제가 뭐 솔직히 자료를 그렇게 많이 찾아보지 못해서 제가 할 말 없는데요. 이거죠. 아까 어떤 분이 여기 쓰셨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맷 데모님이 여친들이 구리다고 로만손 가방 지갑 안 사길래 팔았더니 계속 올라 하는 거는 이거는 크게 잘못하신 게 뭐냐면 그 여친분은 수준이 너무 높아. 그래서 이 여친분은 명품을 원하신 거야. 그렇죠. 비싼 명품을 원하신 건데 이 로만손은 그런 명품 정도는 아닐 거란 말이죠. 여기서 원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 동남아 사람, 태국 사람들, 말레이 사람들이 사는 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죠. 걔네들이 송혜교를 좋아하고, 걔네들이 지드래곤 좋아하고, 걔네들 이민호인데 아마 여기 여친분은 이민호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느낌에. 막 그런 관점이죠.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생각 갖고 있고요. 중국 사람,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NBA는 우리나라에 인기가 없어요. 물론 매니아들이 있는데요. 중국은 NBA 인기가 훨씬 크죠. 우리나라보다. 왜? 중국 애들이 직접 뛰니까. 직접 뛰죠. 그래서 야오밍이 지금 뛰고 있죠. 제가 주행가가 뭐 아주 그냥 후보도 아니고 제대로 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야오밍 말고 한 명 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NBA 관련된 거 일단 그러면 그게 정말 돈을 번다면 벌 찬스는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딴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딴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 없는데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NBA 매장 지금 이렇게 중국에 깔리는 거 보면서 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그 NBA에 대한 이 지금 지금 소득대에서 소비할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모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한류 상품 아니면은 뭐 그 플러스 해갖고 송지효가 가갖고 또 이제 여기서 사인하고 막 그랬거든요. 송지효 옆에 키 큰 애 뭐지? 크네요. 광수? 광수. 광수도 그렇게 인기 좋다며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가서 사인해야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 줄 서서 사인 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지금의 MK 매장, 중국인들 많이 다니는 동대문 매장은 중국 매출비 30% 넘는다고 잔치국수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방송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NK 트렌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국내 들어오는 매출도 있겠지만 아예 직접해서 본토에서 올리는 매출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모자가 좀 비싸긴 비싸. 비싸죠. 35,000원 뭐 야구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35,000원 무지하게 싼 거예요. 그래? 우리 애기 모자 그거 하나 사는데도 5만 원, 6만 원, 7만 원 하는데 언제 돈 벌었어? 언제 돈 번 게 아니라 그 사장 갔다가 그 선글라스 사고 그 모자 사달라고 쫄라갖고 사줬더니 쓰지도 않고 그거 그럼 슬쩍 가서 반품해야지. 반품하려고 했더니 또 그거 찾아요 맨날 모자 보고 앉았어 쓰지도 않고 나 어이가 없어갖고 대박이네. 그 아드님 나중에 크면 뭐가 될지 정말. 그러니까. 보면 지나보면 다 이성훈 대표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아니야? 어렸을 때 그랬죠. 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특징 주식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보면 그 신고가는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신고가 흐름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욕먹을 줄 몰라. 이런 얘기하면.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요? 뭐 가겠죠 얘도. 이게 왜냐면 현대차 빠지고 모비스 빠지고 기아차 빠지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올란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시청자분들이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지금 배임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한번 뭐 참여연대 뭐 이런 쪽들하고 한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이사회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 패소다고. 네, 100% 패소일지 모르겠으나 이슈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노조에서도 또 이제 그 당장 나도 봤어 오늘 뉴스. 철회하라고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한번 또 현대로서는 그거 외에 노조를 달래주고 또 그쪽을 달래주는 이제 그런 자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슈되는 게 기부 체납도 지금 4조냐 1조냐 이거 갖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래저래 돈잔치 하는 쪽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수혜가 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한국전력이죠. 아니죠. 뭐. 거기 써있더만 모든 그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만 모든 구조가 이래갖고 돈 결국에 해서 현대글로비스만 키워주는 구조냐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다. 싼 건 알겠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익명을 해서 익명을 그래서 전제로 하고자 하는 얘기 뭐예요? 글로비스가 좋다 이 얘기죠. 저는 그래서 네. 저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네. 저희 방송이요, 증권 방송이 네. 학문이 아니란 말이죠. 네. 주식은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돈을 잃자고 하는 분 없잖아요. 여기 계시는 네네. 1,500분 중에요. 저는 그 정몽구 회장의 그 의사 결정에 대해서 판단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 네. 친구들이 무슨 그런 그 사회단체에서 뭐라고 네. 뭐 하건 간에 뭐 그런 건 뭐 그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주식의 입장에서 보면 네. 주식의 입장에서 글로비스는 호재라는 생각 여전히 좀 갖고 있다는 생각 갖고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해서 마지막으로 이 종목만 얘기 좀 하고 하는데요. 네. 11종목 제가 불러드린 적이 있어요. 11개를. 11개? 예. 한국 거 5개 불렀는데 이 방송에서 얘기했죠. 안 했나? 뭘 한 거죠? 행동하는 투자자가 여기서 안 했어요. 여기서 안 했나? 예, 여기서 안 제가 내일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은 딱 한 종목 예. 팟캐스트 지난 추석반 특집을 보시면 그래서 참 제 소가 하나 있는데 벌써 어떤 분이 저를 쓰셨더라고요. 네. 제 소가 하나 또 생겼어요. 살아생전 2학년. 살아생전 2학년. 살아생전. 그러니까 뭐 말하면 살아생전은 올라가긴 올라가겠지 이런 개념이에요. 네. 살아생전 2학년님이 또 얘기하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CT 그룹에서 얘기해갖고 제2의 칼 아이콘 같은 행동하는 투자가들이 노리는 주식 11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아니라서 이 방송에서 말하긴 그런데 여튼 제가 내일 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거기에 하나 들어가는 주식이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 기억나죠? 예. 한국타이어 요즘 꾹 올라가네. 근데 이게 딱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사는 건 아니에요, 지금요. 사는 건 아닌데 기관이 오래 좀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해서 제가 마저 내일 그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쁘신 분은요. 지난주차 딱 한 종목 팟캐스트. 그거 좀 화면 좀 잡아주세요. 그거 어떤 지난주차요? 예. 어떤 거? 딱 한 종목 팟캐스트. 딱 한 종목. 살아생전 관심 종목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댓글에 나와 있는 거죠? 살아생전 2학년. 그거 말고. 그 내용 어떤 팟캐스트를 보시면 된다고. 그거요? 예. 딱 한 종목 팟캐스트. 딱 한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응. 딱 한 종목에서 좋아지세요? 살아생전 관심주 배틀하고 네. 65와 66화를 네. 보시면 네.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제 얘기가 아니라 시티그룹이라는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 제2의 애플을 찾아라. 그런 관점 얘기한 게 있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변함없이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와서 김증권 고객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시간이 있으면요. 우리 김광지 전문가가 고객 영상 하고 있다니까 거기 또 잠깐 들어가서 1시부터 중대 발표가 있다니까 네. 한 12시 50분쯤 가서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인가요? 중대 발표. 몰라.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